너무너무 애통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짐승이나 무슨 하는 짓이지 사람 탈을 쓰고는 이렇게 잔인한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응?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포 여대생 A양 외에 지금까지 밝혀진 희생자들은 모두 6명. 군포, 수원, 안산, 화성 등 모두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실종된 여성들입니다. 특히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지역에서 4명의 여성들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실종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이어 실종되는 여성들을 찾기 위해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색에 동원된 경찰만 5만여 명, 분석한 통화 내역은 3만여 건에 이릅니다. KBS에서도 이들을 찾기 위한 공개 수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사회는 1년에 한 번꼴로 지난해 12월 이후 연이어 사라진 4명의 여성,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연이어 사라진 그러나 결국 이들 모두 강호순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포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사라졌지만 강호순의 첫 번째 범행은 수원의 한 노래방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강 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45살의 배모 여인을 유인해 자신의 무쏘 차량에 태웠습니다. 39번 국도를 따라 차를 몰던 강호순은 화성 비봉 근처 갓길에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배 씨를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였던 박모 여인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됐습니다. 첫 번째 범행 열흘 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박 씨를 차에 태웠고 비봉 교차로에서 살해합니다. 두 희생자의 공통점은 밤 시간 그리고 노래방이었습니다. 일단 유인이 쉽다고 판단을 했다고요. 유인이 쉽고 처음부터 아마 살해할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세 번째 범행에서부터 범행 수법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희생자인 직장인 박모 씨는 오후 6시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호순은 우연히 박 씨를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정말 업무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아주머니를 태우게 됐고 그때 이제 범행을 시도한 게 그게 또 성공하니까 그 다음날 노래방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러 그 다음에 물색하러 가지 않았을까. 세 번째 범행 이후 강호순은 나흘 동안 2명의 여성을 더 살해합니다. 네 번째 살인부터 5번째 살인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5시간이었습니다. 그 중간에도 노래방을 가거나 여자를 태워서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멀쩡히 다 보냈는데 그때만 그 날짜에만 22일 만에 5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 그런데 2007년 1월 7일 이후 범행 행적이 끊깁니다. 그리고 22개월 만인 지난 11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범행 장소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여인을 유인해 차에 태운 것입니다. 강호순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김 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장소는 한 달 뒤 군포 여대생을 죽인 곳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일곱 명의 희생자 중 3명은 노래방에서 만났고 4명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에 태웠습니다. 강호순이 어떻게 여성들을 유인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관심이었습니다. 경찰은 강호순이 호감가는 외모와 말솜씨로 여성들에게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언변이 좋습니다. 예, 언변은 좀 좋습니다. 2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때는 고급 수용차를 구입하기까지 합니다. 여성들을 손쉽게 태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본인 진술이 여자를 태우기에 좋을 것 같아서 구입했다. 가스차로 중고차를 구입했고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목적으로 차를 구입했다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급 차량에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고 자기의 이제 외모도 좀 깔끔하게 넥타이를 매거나 뭐 이런 아주 복장이 아주 괜찮게 이렇게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하다가 납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좀 자기가 깨끗하고 마음적으로 항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범행 대상과 유인 장소는 바뀌어도 살해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목졸라 살해했고 범행 도구는 스타킹 그리고 넥타이였습니다. 미리 이렇게 정말 죽이겠다는 준비, 그러니까 끈을 갖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걸 이용하는 스타일로 보이고 그게 이제 스타킹이 됐고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없으면은 있으면 2개로 묶고 목 조르고 안 그러면 자기 넥타이로 조르고 이거는 증거 남을까 봐 가져가고. 살인을 한 뒤 사체는 모두 살해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인적 드문 곳에 안매장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의 경우 안매장을 할 때 시신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깊이 땅을 파기 마련인데 강 씨는 달랐습니다. 비탈진 곳에서 사체를 굴린 뒤 30-40cm 깊이로 땅을 파고 흙으로 덮은 것입니다. 수법이 일률적으로 낮은 데다 놓고 좀 편리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대부분 낮게 보이지 않게끔만 했다고. 박모 씨 사건 때는 이 사체가 이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서 야 저거 빨리 발견되겠다. 너무 자기가 낮게 묻어서. 강호순의 말처럼 실제로 2007년 5월 2번째 희생자인 박모 씨의 시신이 제일 먼저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저 한 5m 정도 그 위에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 허벅지로 해가지고 그 아래 발등으로 해 무릎하고 그 허연 뼈가 보이길래 그래 그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범행 자체가 어떤 뭐 감정이나 충동이나 그래서 많은 후회나 범행 이후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침착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에게 수고나 노력을 덜 들이고도 남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적발당하지 않는 그런 매장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살인 행각을 벌이면서도 강호순은 매우 치밀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차에 태우고 폭력으로 협박한 뒤에는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범행이 거듭될수록 희생자들의 휴대전화가 꺼지기까지의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만큼 범행이 능숙해진 것입니다. 강호순의 치밀함은 추가로 밝혀진 마지막 범행 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뒤 13일 만에 강호순은 또다시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독신자 모임 광고를 통해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자 6시간 동안 차에 감금했지만 여성을 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느냐? 나는 통한 여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강호순은 시신을 안매장할 때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신에서 옷을 모두 벗겨냈고 옷을 따로 모아 안매장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태웠습니다. 마지막 2 희생자의 경우엔 손톱에 묻은 자신의 DNA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반항이 심했고 이 손톱으로 자기가 많이 핥혔어요. 핥힘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피가 날 정도로 핥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손톱을 잘랐다. 내 DNA가 여기 묻었을까 봐. 그 형사가 다시 물어봤어요. DNA 묻었다는 거 어디서 알았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성주 PD. 그 여성들이 어떻게 강호순의 차에 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모두 그 희생자들이 그렇게 쉽게 낯선 사람의 차에 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찰은 강호순이 선한 인상, 깔끔한 외모, 그리고 특히 자신만의 말솜씨를 이용해 그 피해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강호순이 정말 솔직하게 진술했는지